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좀 지난 얘기지만 미국이 최신 대잠수함 헬기, 그러니까 잠수함 잡는 헬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것을 거부한 일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거부하고 있고요. 이것을 보고 있으면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에서 그 중국과의 군사 긴장을 관리하는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해당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가 그러면 버리는 돌이냐, 우리가 총알바지냐, 우리가 일회용 반창고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사실 한국도 그 같은 처지에서 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 상황과 한국 상황을 비교해 가면서 이 동아시아 이 군사 안보 상황을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그 타이완이 스팅어 제블린 등 비대칭 저가 소형 무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빨간 줄 쳐진데 이게 뉴욕타임스 기사인데 Smaller Arms for Asymmetric Warfare, 그러니까 비대칭 전쟁을 위한 좀 더 작은 무기 시스템을 사기를 원해요. 근데 또 타이완 군부는 그 대형 고가 무기를 구매하기 원합니다. 이 타이완 군부가 깊게 작용해서 한 게 이제 그 잠수함, 최근에 이제 저기 뭐야 해곤, 해곤이죠. 그 하이콘인가 뭐 하이쿤인가, 그게 이제 이런 군부의 입장에 반영된 그런 무기죠. 사실 뭐 그 잠수함 한 척 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디젤 잠수함 한 척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극명하게 드러난 게 뭐냐면은 이제 2022년 한 1년 반 됩니다. 그 시호크 최신형, 그게 이제 MH60R이라는 모델인데 이게 무시무시한 대잠 헬기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야, 그 정도는 대만이 자기 방어하려면은 좀 갖추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건 뭐 아주 고가는 아니거든요. 대당 한 1,000억 정도 하니까 이거를 미국이 대만에 판매하는 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 비애가 좀 느껴지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미국 결정이 맞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서 한국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의 운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말씀 여쭈기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 시호크 그 MH60R 이 대잠 헬기는 이 능력이 무시무시합니다. 이제 이게 어떤 전장 환경에 따라서는 이게 굉장히 전략성을 가지는 무기예요. 우리가 주로 운영해 온 거는 이거의 구형, 그것도 우리가 이제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뭐 미국과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지 그나마도 구형 중에서도 성능이 제한된 걸 우리는 운영을 했고요. 대잠 쪽은 또 그 영국하고 그 이탈리아 회사의 합작이죠. 아우구스타 웨스틀랜드, 그쪽에 와일드캣이라는 그런 대잠 헬기를 운영했는데 이 시호크랑 비교를 해보면 미니 저성능 열화판입니다. 아주 성능이 낮아요. 예를 들어서 소나를 운영을 할 때 이 아우구스타 와일드캣은 물에 담궈 가지고 질질질질 위에서 끌고 가는, 그러니까 물에 담궈 예인하는 그런 소나, 디핑 소나라 그러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다른 종류의 잠수함에 대한 특별한 센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오크 60R, MH60R은 이게 무시무시한 게 일단 방어부터 굉장히 살벌해요. 디코이 발사 시스템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미사일이 쫓아오면 그 가짜 그 미사일 입장에서 적의 타겟이 헷갈리는 디코이를 공중에 발사해 버려요. 그 다음에 그 미사일이 보통 이제 적외선을 따라서 쫓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의 적외선 시커를 파괴하는, 우리 더컴이라 그러죠. 우리도 직접 개발했죠. 그 적외선 시커 지져버리는 그런 것도 갖추고 있고, 또 전자전 능력,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서포트 메저라 그러죠. 전자전에 대응하는 능력, 이것도 갖고 있고, 뿐만이 아닙니다. 이 잠수함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무시무시한
세 개의 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물속에서 이렇게 딱 잔반경만 위로 한 2, 3m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페리스코프라 그러는데 이 레이더로 이 잔망경을 식별할 수 있어요. 이게 특수 레이더거든요. 잔망경 식별 레이더. 해면에다 때려가지고 잔망경을 식별하는 레이더. 그 다음에 소나도 담가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 것가 아니라 공중에서 음파를 쏘잖아요. 그러면 그 음파가 해면에 닿은 다음에 굴절해가지고 다시 수중 음파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가 수중의 그 계층에 따라서 꺾여가면서 가거든요. 음파가 꺾여가면서 가다가 물체를 맞고 튀어 올라오면 그 수중에서 그 수면이 진동하잖아요. 그 수면 진동이 다시 공중 진동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중 투과 소나를 해요. 얘가 소나를 그러니까 물에 담가서 질질 끌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제 훨씬 광범위해지고 훨씬 더 기동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물 속에 이제 잠수함이라는 거대한 쇳덩어리가 떠다니니까 지구 자기장이 그 언저리에서 이제 왜곡되죠, 뒤틀리죠. 이거를 감지를 해요. 이게 이제 어떤 그 전장, 그러니까 시어틀, 전장 상황, 전장의 특성에 따라서는 이게 굉장히 그 전략성을 가질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반도 인근, 남해와 서해, 대만 인근, 남중국해 중에 남중국해는 바다가 두 종류가 다릅니다. 중국에서부터 한 200km 정도 나올 때까지는 바다가 굉장히 낮아요. 우리 서해랑 비슷해요. 서해보다는 조금 더 깊은데 한 100m, 150m, 200m. 그런데 그걸 지나선 점점 깊어져 가지고 필리핀 쪽에 오게 되면 굉장히 깊어집니다. 남중국해는. 그러니까 두 개의 전혀 다른 바다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중국 잠수함이 결국은 드나들 때 이거 다 잡힌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수면 쪽으로 붙으면 다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타이완이 이걸 가지게 되면 중국 잠수함을 박살낼 수 있다는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략성을 가지니까 미국이 안 팔아버린 거예요.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뭐 굉장히 민감한 지역인데 대만만큼이나 한국에는 이걸 또 잘 팔아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썼네 제가. MH60R입니다. 그걸 MR60H라고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오크 MH60R을 이미 우리는 12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25년 내년 말까지 다 들어와요. 그리고 20여 대를 추가 확보를 하죠. 예. 그 20여 대 추가 확보되는 거 안에는 여기도 또 잘못 썼네요. MH60R과 해상 지휘 헬기 두 종류로 아마 구성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게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정책과 대만에 대한 정책이 이게 완전히 다르네.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초계기도 마찬가지예요. 대만은 구형 P3를 뭐 12대쯤인가 10대쯤 갖고 있는데 그거를 업그레이드 했었어요. 신형 포세이돈 P8은 아예 말도 못 꺼내요. 근데 한국은 신형 포세이돈 P8을 이제 계속 도입하고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잠수함을 잡는 능력에 있어서 말하자면 그런 잠수함을 잡는 무기에 있어서 미국이 대만에 공급하는 클래스하고 한국에 공급하는 클래스가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굉장히 참 눈물 나는 사연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지금 대만 전략은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포큐파인 전략을 택해야 된다. 고슴도치 전략을 택해야 된다. 이거를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2010년대 중반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고슴도치 전략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고슴도치란 말을 너무 당연하게 너무 많이 써가지고 뜻이 흐려졌는데, 우리가 동물 고슴도치를 생각을 해보세요. 고슴도치가 뭐 공격 능력이 있나? 없잖아. 그러니까 중거리 타격 능력 제한해요. 대만의 토마호크 5나 제즘
공대지 장거리 공대지 한 1000km 바깥 때릴 수 있는 거. 토마호크 5는 지상 발사, 해상 발사, 잠수함 발사 한 1000km 바깥 때릴 수 있는 거. 이런 거 안 팝니다. 우리한테도 안 팔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토마호크 5에 해당하는 게 우리 현무 3, 그 다음에 해성 3 이런 게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죠. 네. 순항 미사일들 중장거리. 우리 이미 1500km 달성했고 그거 지금 3000km까지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제즈미알도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천룡 미사일이 이게 제즈미알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안 파니까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 KF-21에 다룰게. 우리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미국이 F-35를 대만에 안 팔죠.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때 F-35를 사겠다고 대만이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대잠 작전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P-8 포세이돈은 거론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고 시호크마저도 최신형을 거절한 거죠. 아까 그 MH-60R 이걸 거절한 거죠. 그리고 고슴도치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데 고슴도치 전략에서 거론되는 무기가 패트리어트 대공 대탄도탄 미사일, 그 다음에 스팅어, 보병이 갖고 다니는 맨패즈라 그러죠. Man Portable Air Defense System, 맨패즈. 그 다음에 이제 자블린, 그 이제 맨테즈라 그래야 되나? 사람이 갖고 다니는 그러니까 탱크 잡는 미사일. 그 다음에 저가 드론 이런 것들을 권해요. 그러면 그런 걸로 펼칠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게 뭐냐? 상륙병력을 해협에서 막고 근해에서 막고 또 육지에서 막아라. 막기만 해라 너희는. 원점 타격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이게 지금. 너희가 중국에게 대만과 떨어진 지점에서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는 우리 미국이 대만에 공급 안 하겠다. 이런 전략이에요 이게. 너희는 고슴도치만 해라 이거죠. 예? 빤찍 이러지 마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이 맞습니다. 대만은 이 기본적 숙제를 하질 않았어요. 대만이 최근까지 징집 기간이 4개월이잖아요. 그거 작년인가 1년으로 늘렸죠. 그리고 이제 대만의 그 동원 예비군 체제라는 게 아니 현역이 뭐 4개월 했었는데 무슨 예비군이 뭐가 있겠어요. 제대로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국민 저항 의지를 가다듬어서 국민 동원 체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한 300만 명 되죠 예비군이. 이거 살벌한 거거든요. 우린 거의 뭐 바로 현역에 준하게 움직이잖아요. 실제로 유사시에는. 그러니까 대만이 최소한 24개월 뭐 36개월 징집해야 되고요. 예비군이 그렇게 되면 150만 명을 정예 예비군으로 유지할 수가 있죠. 우리가 300만 유지하니까 우리 인구의 절반 그러면 150만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로 치면 민방위 이걸 대만이 인구의 절반 계산하면 300만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한국은 여차하면은 뭐 제 나이에 해당하는 실버 그리고 여성분들 거의 한 800만 튀어나갑니다. 저도 나가니까. 대만 인구의 절반 보면 400만. 이런 동원 체제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고슴도치예요. 그러니까 고슴도치는 무슨 수를 써도 점령 통치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게 고슴도치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리를 핵폭탄을 한 50개 떨어뜨려 가지고 씨를 말릴 수는 있죠. 대한민국 전체를 핵으로 심하게 방사능 오염이 되어 있는 말하자면 폐허로 만들 수는 있죠. 그러나 중국이 여기를 점령해서 통치할 수는 없다고요. 그게 고슴도치예요.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우리를 아주 가로로 만드는 동안 중국도 거의 가로가 될 거예요. 그게 고슴도치예요. 대만이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군이 들어가서 뭐 한 100만 명 잡아 죽이면은 점령 통치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나라 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 상태를 벗어나야 돼요. 대만은 그게 먼저야. 우리도 그거 벗어나는 게 먼저였어요. 뭐 근사한 화려한 무기 아니 무기의 양과 파이어 파워 화력으로 치면은 그거를 중국과 갖다 대갖고 그게 경쟁이 되겠어요? 제가 핵 자체 개발 그 일보 직전까지 가고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는 북핵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중핵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북핵은 중핵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핵을 핵으로 다이다이 맞짱 뜬다는 게 그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 예, 그 얘기 또 다음에 또 기회 날 때 드리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뭐 한국 국방 전략이 고슴도치 전략이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요새 이렇게 보니까 아니야. 이건 완전히 그 K 내숭입니다. 예,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고슴도치라는 거는 파괴 절멸시킬 수는 있지만 점령 통치할 수는 없는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고슴도치라는 단어가 남발됩니다. 심지어는 최근에는 이제 원자력 공격 잠수함, 공격 원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핵 탄도 미사일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추진 방식의 원자력이어서 장기 잠항이 가능하고 물속에서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원잠. 이것도 고슴도치라고 불러. 아니 세상에 그런 원잠 가진 나라가 몇 개밖에 없는데 따져볼까요?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세상에 4개국밖에 없어요. 그런 원잠 가진 데가. 프랑스. 네, 5개국이네. 그러면 6번째 나라부터는 고슴도치가 아니란 소리잖아. 그게 고슴도치란 얘기는. 이 정도로 우리는 고슴도치란 단어를 좋아해. 왜냐? 우리의 공격력이 마치 순전히 방어를 위한 것인 것처럼 포장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 공격 원잠은 진짜 엄청나게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핵미사일 발사 원잠, 즉 중국의 전략 원잠을 추적 격침시키기 위한 무기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 무슨 대학 교수 있죠? 그 문 교수, 예, 그 해군 출신 그 양반 말이에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야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돼? 미국이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국의 핵미사일 발사 전략 원잠 그건 미국을 겨냥한 무기거든. 그거를 한국이 공격 원잠을 만들어서 그걸 추적 격침해? 그걸 우리가 왜 하냐? 우리는 매복 잘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얼씬거리는 놈들 작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어쨌거나 뭐 그건 또 다른 또 논쟁거리니까 고슴도치가 파괴 절멸시킬 수는 있죠. 한국인을 멸종시킬 수는 있어요.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된 폐허로 만들 수는 있어요. 오케이, 너 그렇게 우리 할 수 있어. 베이징 아저씨들. 그러나 너희가 이 땅을 점령해서 우리를 통치할 수는 없어. 이게 고슴도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상태에 언제쯤 갔냐?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쯤에 이미 간 겁니다. 국민들이 이미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그러한 국민적 저항을 위한 동원 체제가 예비군으로 예를 들면 만들어져서 성숙한 지 2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예비군이 1960년대 말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때부터 점점 고도화되고 있죠. 지금 한국의 상태는 고슴도치가 아닙니다. 치명적 주니어 헤비급 군사 강국입니다. 호랑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원래부터 그랬냐? 혹은 미국이 한국의 운명을 그렇게 안배해 주셨냐? 아닙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되는 대로 실용주의입니다. opportunistic pragmatism입니다. 자기들 국내 정치 상황, 이번에 트럼프 이렇게 막 공화당 끌고서 막 마간에 세워서 하이제킹 해가지고 고립주의로 끌고 가는 거 보세요. 우크라 지원도 못하게 브레이크 걸고.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들 국내 상황 또 그 국내 여론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전략 이런 걸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엉금엉금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야, 어떻게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냐? 좀 화끈하게 좀 클리어컷하게 딱 명확하게 일관되게 갈 수 없냐? 뒤집어 생각하면 미국이 그렇게 갈짓자로 해롱해롱 휘청휘청 가는 게 특히 국내 여론에 많이 발이 묶여갖고 그게 인류의 복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미국이 무지하게 다이내믹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사불란함이 있다면 그거 방향 잘못되면 인류가 멸종하잖아. 그런데 국내 여론에 발이 묶여가지고 휘청대면서 가면 인류가 멸종하는 일은 안 벌어진다는 거지. 또 그리고 그렇게 되는 대로 실용주의 휘청휘청하면서 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일단 유연해지고 수용성이 늘어나요. 그 상황의 요구에 대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한국이 빠락빠락 힘을 기르고 굳건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한국은 고슴도치를 88년경에 졸업하고 지금은 호랑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지금 이 그림을 보십시오. 예, 그림을 보면 6.25 전에 해방공간 한국은 일회용 반창고입니다. 미국에 갖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갖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이 고슴도치가 된 건 1953년 한미동맹 때 고슴도치가 된 거예요. 한국이 시라소니가 된 거는 1980년대, 88년.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이미 우리가 말하자면 외국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그리고 이때가 되면 외환 교환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가서 달러를 바꿔서 수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수입업을. 그전에는 외환이 컨트롤 됐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전에는 닭고기, 돼지고기, 바나나, 오렌지 이런 거는 굉장히 비쌌죠. 닭, 돼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오렌지, 바나나는 이거는 오리지널로 수입한 물건이 아니라 태반은 그때 이제 그 시대에는 양공주라고 불렀죠. 태반은 미군과 동거하는 여인을 통해서 나오죠. 미군 PX로부터. 그래서 아주 뭐라 그럴까 잘 사는 고급 주택가 언저리 그 근처에 있는 굉장히 특수한 그런 미제 물건을 다루는 국제시장 가게 같은데, 그 영화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런 가게에서만 팔았죠. 80년대 초 정도까지. 그리고 우리가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서민들이 양껏 먹을 수 있게 된 건 80년대 중반입니다. 네, 그때 원 없이 먹게 됐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 무렵에 우리가 고슴도치를 졸업하고 시라소니가 된 거예요. 시라소니 몸무게 한 20-30kg 나가는 큰 고양이죠. 예. 다리 두껍고, 예. 지금 가운데 있는 사진.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호랑이급이 간 거죠. 물리면 골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예. 호랑이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 키워줘야겠다. 운명을 그렇게 점지를 하고 배정을 해준 게 아니라 우리가 결사적으로 경제 발전시키고 산업 발전시키고 기술 발전시키는 한편,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이제 우리 자주국방 의지가 굉장히 살벌하죠. 예. 그리고 우리의 그 군사 지리적 위치 혹은 운명이 그렇게 살벌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딱 중국이랑 붙어 있고 북한이랑 붙어 있으니까 야, 이거 정신줄 놨다가는 골로 가. 정신줄 놨다가는 그냥 미국이 또 이거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6.25랑 그 휴전에서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969년 닉슨 덕트린 때도 경험을 했고, 1971년, 72년 키신저 닉슨의 미중 화해 때도 경험을 했고, 1977년에서 1980년 그 개발지라는 이상한 땅콩 농장주인 카터 때도 그걸 뼈저리게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90년경부터 아주 본격화된 미국의 중국 사랑에서도 그걸 봤고, 야, 쟤들 어떻게 갈지 몰라.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린 이 길 온 거예요. 계속.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이제 그 자충수를 둔 거지. 북핵 반점에 두 가지 그 사업 목표가 있잖아요. 북의 핵과 미사일은 중국이 미룬 겁니다. 저건. 그러니까 북핵 반점의 두 가지 사업 목표라는 게 결국 뭐냐면, 하나는 한국인들을 겁을 줘가지고 중국만이 한국을 북핵 위협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도다. 이 그릇된 관념을 갖게 만들어서 탈미시키는 것. 심리적 강압. 두 번째는 중국이 타이완과 남중국해를 도모를 할 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꼼짝 못하게 발을 묶는 것. 군사적 강압. 중국 나름대로는 계산 속에 있는 거예요. 미친놈도 계산 속에 있다고요. 제 말이 아닙니다. 셰익스피어 말이에요. 햄릿의 저기 나오는 말이죠. 예. 햄릿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There is madness, there is method in madness. 그러니까 미친놈도 계산 속에 있다. 계산 방식이 있다. 그래서 나름 일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중국이 그런 거예요. 마이크 타이슨, 제가 어저께도 말했지만 똑같은 거죠. 그 KO패로 지는 놈도 지기 전까지는 여기 죽통 맞아가지고 옥수수 털리기 전까지는 요렇게 피하고 요렇게 피하고 작전을 요렇게 써서 상대방이랑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좀 그런 거예요, 이거예요. 그 계산을 한 거죠. 두 가지 목표를.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전략적 실패인 게, 이 동북아시아 한반도 일대 여기는, 특히 한반도는 이게 베이징을 마주보고 있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현상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기는 스테이터스 코 게임을 해야 돼요. 영구 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베이징을 보호하는 살집으로서 남겨놔야 돼, 북한을. 그런데 북한같이 그렇게 거덜난 나라에다가 핵과 미사일을 채워주면 이건 현상 전복 게임이 돼요. 스테이터스 코어가 아니라 리비저니스트 게임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농구 경기장, 장충체육관 농구 경기장에서 골프 대회 여는 거야. 웃긴 놈들이죠. 공간과 게임의 형식이 맞질 않잖아. 게임 장르가. 공간과 장르가 맞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큰 전략적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되는 대로 실용주의니까 한국에 뭐 이제 이제 정신도 야무지고 힘도 차올라 있고 막 그 자기들이 말려도 막 미사일 이상하게 만들고 막 그냥 온갖 짓을 다 하니까 아 그래 되는 대로 실용주의야. 한국 좀 키워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미사일 지침도 해제하고 이렇게 얼레벌레 와갖고 지금까지 온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안배한 게 아니야. 일회용 반창고에서 고슴도치에서 시라소니에서 호랑이까지 가는 거가 미국의 블루프린트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미국은 어차피 되는 대로 실용주의예요. 근데 우리가 결사적으로 뛰니까 그쪽으로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대만 안 뛰었고.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아니 대자멸기 하나 제대로 못 사는 거 아니야. 한국은 만약에 미국에 안 팔아줘? 미국보다 좀 성능 떨어질지 몰라도 수리온에다가 덕지덕지 붙일 수 있지. 그 한국은 파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게임이. 그래서 이걸 이제 그 K국방과 K무기의 생태계를 한번 오래 생각을 해보면 야, 이게 대만과 완전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경제, 산업, 기술 기반이 우리가 튼튼하죠. 그래서 이게 마케팅이랑 똑같습니다. 사업해서 아이템 잘 잡아야죠. 이걸 프로덕트 컨셉이라 그러죠. 제품을 잘 기획해야 돼요. 뭘 국산화하지?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말하자면 이 경제산업 기술 기반이 있으니까 조금 돈 넣으면 효과가 나오잖아요. 연구개발이 된다고. 양산 배치를 해. 써보면서 어떤 피드백이 나오잖아. 그럼 또 업그레이드하고 또 제품 기획하고. 이 순환이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해외에도 팔리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해외 고객한테 해외 우리 그 파트너, 우리의 말하자면 무기 동맹, 무기를 판다는 건 사실 준 동맹 관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 나라들한테 판매 공급 지원을 하다 보면 우리가 뭐 K9 클럽이라 그래가지고 K9 사용하는 그 나라들이 뭐 한화가 자리를 만들어서 뭐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저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 기능 있으면 좋겠더라, 저 기능 있으면 좋겠더라 이렇게 말하는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피드백이죠. 이 구조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구조를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이제 그 글로벌 군사지정학적인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가 중국의 자충수, 북핵 도발. 두 번째는 미국이 지금 중국과 대립하면서 되는 대로 실용주의니까 한국이 저렇게 결사적이야. 이것도 풀어. 또 이것도 풀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게 이제 쟤들끼리 똘똘 뭉쳤잖아. 악의 축 사형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쪽 그 서방 진영, 자유 진영에서도 뭔가 이런 한국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Arsenal of Democracy, Arsenal of the West, 서방의 병기창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길로 좀 이런 생태계가 더 강화되는 거지 이제. 이제 이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아주 짧게 이 생태계의 비밀 노하우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 서양의 그 이제 유럽이나 미국 말고요. 유럽 특히 유럽 무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무기 회사들이 야, 뭘 만들면 해외에서 팔릴까 이 생각부터 해. 가만히 무기 개발하는 거 보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날티가 나. 근데 한국은 안 그래요. 야, 내가 어떤 무기 있어야 돼? 그 나한테 필요한 무기 잘 만들면 뭐 저기
세계 100한 뭐 세계 200개 국가 모두가 그 무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 중에 20개 국가는 원할 거야. 20개 국가 팔면 되지. 수출은 그다음.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무기가 뭐냐? 이게 진정성 게임이잖아. 이게 진심 게임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무기가 뭐냐? 이게 출발점이 굉장히 절실해요, 한국에. 제가 예를 딱 들어드릴게요. 제가 좀 잘못 정보를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댓글에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